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님과 함께하는 2020년 미국 대선 이야기. 이제 대통령이 어느덧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모든 그 매체에서는 지금 뭐 축제 분위기로 막 나와서 뭐 성적이 흔들고 막 빵빠레 울리고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조 바이든이 46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완벽히 선출됐다라고 인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됐죠. 오늘 이게 막 11시 반에 네. 펜실베니아에서 그 개표 집계를 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딱 확정됐지만은 네. 벌써 한 목요일 일이죠. 네. 목요일 오후 정도면은 이미 된 겁니다. 이게 애리조나, 네바다, 그다음에 그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렇게 남겨두고서 줄줄 끄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막바지에 그런데 그 5개 줄을 놓고서 계속 나오는 걸 볼 때에는 이건 이미 조 바이든이 이긴 거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사실 지금 개표가 선관위에서 들어온 투표 수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개표 중이야 지금. 네. 아직 캘리포니아도 끝나지 않았어요. 네. 개표 중인 거를 이런 방송사들이 계속 정보를 가지고서 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주에는 요 정도 되면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누가 이겼다라는 거를 네.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 주는 누가 이겼다. 이런 거를 다 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정해가지고 지금 5개 주만 남겨놓고 방송사들이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 정할 때는 어떻게 된다면 이번에 선거에서는 네. 방송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짜고 쳤나 하면 주로 보수적인 거에 편향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고 또 이쪽에 리버럴 쪽 하는 방송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MBC니 CNN이니 이쪽은 좀 민주당 편이에요. 그렇죠. 박스뉴스는 뭐 아주 그냥 아주 그 드러나게 그 보수 이를테면 공화당 편이잖아요. 네. 트럼프 편. 근데 이번에는 출구조사도 그런 거를 다 할 때에 AP 통신하고서 박스뉴스가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ABC, CBS가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올 때에 서로 딱 멈춘 거야. 서로 이렇게 어느 주는 누가 확정됐고 그걸 다 확정하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했다라는 숫자가 약간씩 틀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 기관이 개표한 거를 발표해서 쓴 게 아니고 방송사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거를 정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11시 반에 펜실베니아에서 개표하는 걸 보니까 AP가 볼 때는 남은 우편 투표 들어온 걸 아무리 오픈을 해서 네. 누가 다 갖고 가더라 하더라도 네. 지금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거를 역전시킬 수 없으니까 AP가 됐다. 이제는 펜실베니아는 바이든이 이겼다. 네. 이거를 11시 반에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AP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CNN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네. CNN하고서 AP가 같이 한 게 11시 26분인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역사적인 미국의 45대 대통령 네. 선거 네. 하고 나서 나흘이 지났는데도 이게 네. 초유의 자체 아니에요? 아, 네, 당선자 확정이 안 되다가 네. 네. 그래서 네. 화요일 선거했는데 네. 토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이게 네. 그 확정이 딱 됐다 당선자로. 발표를 한 거죠. 지금 LA 시간은 지금 토요일 오후 지금 5시 반이 돼가고 있고요. 지금 뉴욕은 8시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 라이브로 지금 한창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델러웨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제 그 어드레스를 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관례적으로 미국에서는 진 후보가 제가 졌다는 거, 승복한 거를 인정하는 어너스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하튼 지금은 당선자가 확정됐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네. 투표 결과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직 확정 안 됐다라고 한 예가 없어요. 네. 2000년도 엘고하고서 부시 대통령 때는 네. 재검표가 확정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됐지, 아슬아슬하게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7,450만 표를 그 조 바이든이 이겼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 7천만 표 조금 넘게 했습니다. 네. 4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도 6, 70명 차이가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게 당선자는 바뀌지가 않죠. 네. 사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대결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이런 거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당선자는. 네. 그러니까 오늘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가혹하게 서로 대결을 하고 뭔가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는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수습하고 회복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골프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골프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승자다, 승리를 한다. 그래서 불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도 하루 종일 바이든 이 당선자가 이제 생각을 하다 8시에 스피치를 해야 되겠다, 이겼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하고서 지금 8시에 이제 델라웨어에 지금 그러니까 빅토리 스피치를 하기 직전에 있는 거죠. 지금 도착해서 연단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예. 네. 순서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고, 네. 여러분 드디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목을 받고서 전 세계로. 그래도 뭐 팍스뉴스도 그렇고 밑에 자막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에이지안 아메리칸 나왔다. 여성 부통령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 에이지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바이스 프레지던트잖아요. 최초에. 뭐 그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바람은 이제 그런 사이트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미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견된 시나리오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이걸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소송을 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송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뭔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부정이 있다,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소송을 했는데 그 조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설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의혹이 나면 과연 얼마나 이게 허술하고 뭐 조작을 했고 부정이 있고 이런 것들의 케이스를 얼마나 지금 트럼프 쪽에서 수집해 놓고 소송할 거리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한 5, 6개 소송해 놓은 거 보면은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 정도 소송거리가 아니다라는 대개가 그겁니다.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펜실베니아에서는 선거 당일날 이후에 들어온, 선거 날부터 3일까지 들어오는 걸 갖고서 유효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저건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거는 개표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를 트럼프 쪽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딱 한 가지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거는 약간 이유가 있으니까 펜실베니아에다 뭐라 그랬나 하면은 개표는 하는데 선거날 당일 이후에 들어온 거는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서 개표를 해라. 이렇게 명령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손 들어줬지만 그 나머지 7, 8개의 소송한 거는 이게 소송 건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위스콘신의 재검표 네. 하는 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1% 안으로다가 박빙이면은 네.
한쪽에서 재검표를 요청하면은 법적으로 재검표 해주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검표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위스콘신에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이 재검표하면은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승복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강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많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게 보여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이걸 다루는 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금요일 밤에도 우리 한국의 섀도우 캐비넷을 통해서 많은 한국에서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김동석 대표님과 저하고 다 같이 우리 그 줌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거의 미국의 과반수, 유권자의 과반수가 되는 지지자들을 조 바이든이 포용해 가면서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리더해 가야 되는 아직까지 큰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또 대통령 선출뿐만 아니라 상하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소 힘을 잃은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선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바이든은 당선이 됐지만은 네, 지금요. 하여튼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직면했나 하면은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대결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환호를 하지만은 네, 바이든 지지자들이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너무나 크게 확대돼 가지고 우리 현실 앞에 꽉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중심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인종주의라든지 백인 우월주의요. 그다음에 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민자들을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너무나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가운데 들고서 선거에 임한 공화당이 선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은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지아의 지금 48 동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지아의 상원의원 2석을 다 같이 선거를 하는데 조지아는 런오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이기지 않으면은 네, 어, 곧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선거해야 되는 결론이 막 나요. 조지아는. 네, 그러니까 48에서 조지아에서 2명을 1월에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화당이 다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공화당 지역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은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이 되죠. 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하원도 한 10석 이상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네, 이렇게 벌어진 차이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좁혀졌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미국의 국민들 중에 미국의 국민들 중에 트럼피즘이라는 트럼피의 정치에 동의해서 나왔던 이런 세력이 굉장히 크게 트럼프 역사적으로 조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나는 역사적으로 미국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세웠어요. 네, 7,500만 표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누가 얻은 줄 알아요? 트럼프예요. 음, 7천만 표 이상을 받은 득표한 대통령이 없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정치가 음, 살아가지고 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럼 네, 이거를 조 바이든 리더십이 정치를 해나가면서 이 상대방의 정치 내용을 어떻게 협력, 논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당의 정치가 지금 서로 대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아니고 조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지금 시민사회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미국이 헤쳐나가야 될 길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이 대통령을 뽑아오면서 이 리더가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 윤리의식, 어떤 기본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올해에는 유독 지난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유독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 실질적인 생활에 저 대통령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더 많이 따졌던 그 대선이었기도 한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는 소식으로 저희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세금은 올라가겠네 힘들어지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에 살고 있는 소수 인종으로서 우리한테 대통령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조 바이든은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아주 뛰어난, 예, 아주 네, 브라이트하고서요. 네, 아주 그 우수한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네, 마음 좋은 동네 아저씨고, 네, 예, 언제든지 가서 앵기고 싶고 할아버지니까 이제 네, 이런 원래 좋은 대학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골 동네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큰 거라고. 네, 거기에다가 너무나 어려운 이 가족의 문제를 헤쳐나온 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가치도 알고, 그리고 조 바이든은 뭐든지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네, 내 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바이든의 정치 철학입니다. 네,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미국이, 이제까지 미국이 왜 강한 나라예요? 미국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이민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하늘에서 내린 나라이기 때문에라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백인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거가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제도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오면서 미국이 건설됐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야말로 지금은 보면은 슈퍼파워를 갖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뭐 이렇게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맞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나 이민자들의 다양한 이런 전통이나 이런 걸 다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좀 복구가 되고 좋아질 것 같지만은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라는 미국이 좀 어려워지니까 옛날에 내 나라처럼 여기던 아직 다수인 백인들이 이 이민자들이 너무 승승장구 올라오니까 여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더구나 8년 동안이나 흑인 대통령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두려워하는 백인들 그 심리에다가 염장에 불을 지른 게 트럼프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바이든하고서 비교해 볼 수는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는 여러분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이 나라가 가면은 나라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라는 거를 일단은 바로 잡은 거죠. 네, 바이든이 당된 거는. 그래서 소울 오브 네이션, 국가의 영혼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얼마나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냐 이런 기준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선거 결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가지고 겨우 4년 동안 진짜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우리 한인 사회에 서류 미비자들도 많다고요. 네, 네, 서류 미비자가 뭐 법률 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걸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뭐 저 법을 지키면서 백인들이 유럽에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은 서로 그 봐주고 서로 돕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요번에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트럼프처럼 이민자를 반대하고 나랑 차이점이 있다고 배격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식탁을 넓게 만드는 일을 하셨지 네, 벽을 높이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런 게 우선의 기독교 정신이고 우선의 미국의 정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우리가 동의하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이 트럼프의 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서부 시각 기준으로 토요일 5시 40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특설무대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연설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이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우리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서는 물론 그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한인들의 정치적 권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봐요.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보세요. 네, 이번 선거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큰 성과를 냈어요. 네, 아직 거의 확정됐지만은 네, LA 쪽에 후보로 나오신 두 여자분까지 합치면은 연방의회 4명의 이 연방의원이 생깁니다. 네, 이게 너무나 큰 변화예요. 네,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20년 만에 2년 전에 한 명 났었는데 네, LA, 뉴욕을 중심으로 한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그동안 LA 폭동 이후에 정치 참여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제일 먼저 당선 확정된 사람이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스트리랜드라는 너무 훌륭한 한국계 흑인 정치인이 연방의원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이분 어머니가 한국전 참전하고 한국에 와 있던 흑인 미국 군인하고 결혼을 해서 서울서 났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 왔어요. 그런데 그 흑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대하고서 전역하고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그거를 엄마가 십몇 년 동안 계속 병수발을 드는 걸 보고 딸이 엄마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나는 엄마로부터 한국인의 가치, 한국인의 가족의 가치 이런 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도 제일 긴장되는 거는 내가 잘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한국인이라는 명예를 훼손할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 미국에서 의원하다가 한국에 가 있던 어떤 분이 이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 나서 인터뷰하다가 워싱턴 어디에 한국 여자분이 연방의원 당선 확정됐다는데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대요. 그 확정되고 난 그러는데 보니까 한국계 흑인이라고 순종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여기에 분노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 보세요. 46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큰 동력을 제기한 건 아시안 이민자와 네, 흑인 커뮤니티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흑인 부통령, 여성 부통령이죠. 네, 최초의 아시안계 부통령. 스트릭랜드 보세요. 파멜라 해리스는 인도계 흑인 부통령인데 스트릭랜드는 한국계 흑인 연방의원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분한테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족의 전통이라든지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그 가족의 가치 같은 거를 그렇게 명예롭게 여기는 저 훌륭한 분을 놓고 무슨 순정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요번에 카멜라 해리스를 보면서 야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네, 인종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소수계들한테는요. 특히 아시안이잖아요. 아시안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게 이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식들 또 자식의 자식들 생각하면은 이번 선거가 트럼프라는 이런 그 권력하고서의 대치돼서 치르느라고 어려움 겪었지만 연방의회에 들어가는 한인 의원들을 볼 때는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해다. 저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이 결집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 2세들이 훨씬 더 씩씩하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네. 그런 2020년 선거다. 저는 아주 뿌듯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